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 이혼전문 변호사 정효목입니다. 사실 제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애정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서는 한번 다루지만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평생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친권자, 양육자 결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권은 아이의 법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 양육권은 아이를 데리고 키울 수 있는 것.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으면 단독 친권과 단독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면 된다. 법원에서도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엄마 또는 아빠에게 단독 친권과 단독 양육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 양육권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경우들은 보통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양육권을 모두 주장할 때, 아내와 남편이 양육권을 모두 거부할 때, 아이가 2명 이상일 때 나누어서 키우려고 할 때, 제일 많은 경우는 모두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막상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양육권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 엄마에게 넘기려고 하고, 근데 엄마는 아직 경제력도 없고, 남편이 시댁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아이를 키웠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넘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2명 이상일 때는 꽤나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들을 나누어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남편도 첫째 아이를, 아내도 첫째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면 그때는 협의가 되지 않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이와 같이 양육권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가정법원이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협의가 되었으면 그 협의된 내용을 존중해 줍니다. 협의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지 않으면 양육환경조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참고하고 다른 증거들이나 또 다른 사정들을 참고해서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과정입니다. 엄마가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 그러면 엄마가 양육자가 됩니다. 아빠가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 그러면 아빠가 양육자가 됩니다. 서로 양육권을 갖고 싶어 한다. 양육환경조사를 합니다. 서로 양육권을 갖고 싶지 않아 한다. 그때도 양육환경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한 명씩 나누어서 키우려고 한다. 그때는 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양육권에 대한 입장이 서로 협의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런 절차들이 많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보다 간단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뭐라도 틀어지면 법원에서는 양육환경조사를 꼭 실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육환경조사는 법원에 있는 가사조사실에서 법원에 소속된 가사조사관이 법원에 엄마와 아빠를 모두 출석하게 해서 현재 상황, 아이들에 대한 내용, 앞으로의 양육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몇 살인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누가 키웠는지, 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서로의 양육권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혹시 기존 입장에 변경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 입장에 따라서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가 아이들을 키우기를 희망하는 그런 장소에 나가서 양육환경 조사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큰 경우라면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이 어린 경우에는 법원 안에 있는 놀이공간에서 엄마와 노는 모습, 그리고 아빠와 함께 노는 모습,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보통 양육환경조사는 가사조사와 함께 실시하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총 3번 이렇게 실시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빠는 첫째 아이, 엄마는 둘째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합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가 아이들을 모두 키우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한 명씩 나누어서 키우는 것을 분리 양육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리 양육을 허가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리 양육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고 그 합의에 어떠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법원은 또 그런 합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았을 때 분리 양육은 정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 이혼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까지, 형제 자매까지 서로 헤어지게 만드는 것은 슬픈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의뢰인께서 분리 양육을 이야기하시면 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는지 최대한 내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만약 실제로는 모두 다 자신이 양육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더 많은 양육비를 받도록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가급적 의뢰인의 뜻대로 그렇게 소송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수행할 때는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변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고민 중인데 친권 양육권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저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